안녕하세요. 지금부터 TCP, UDP 종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TCP, UDP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왜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지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트러블 슈팅을 위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OSI 7계층, TCP 3웨이, 4웨이 핸드쉐이크가 있었고, TCP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마지막으로 UDP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먼저 OSI 7계층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OSI 7계층은 제가 할 때는 TCP 5계층으로 설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친숙한 OSI 7계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OSI 7계층은 언제 쓰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만약에 통신을 한번 해봤는데 통신이 안 됐어요. 그때 문제 구간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자주 볼 수 있는 계층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3계층, 4계층, 7계층. 주로 아래 계층부터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가기 때문에 3계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계층은 IP와 관련된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IP 쪽과 통신 관련된 명령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ing이고 두 번째가 trace RT입니다. 트레이스 라우트의 준말인데요. ping을 명령어를 써가지고 IP 붙여서 명령어를 보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ICMP 기반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뭐라고 뜰 텐데 그때 뭐 통신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인프라 쪽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핑을 날려봤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알아서 이제 방화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라우팅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스 RT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서는 따로 깔아야 되고요. 윈도우 CMD 명령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경로의 라우터들 어디까지 거쳤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중간 경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넣어봤고요. IP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4계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계층에 이제 nc-zv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IP 적고 그 다음에 잠깐 띄고 이제 포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통신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핑에서는 IP만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4계층 포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까지 잘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L7계층 이제 가서 CORL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은 HTTP 응답 같은 것을 이제 예시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404 에러가 났으니 뭐 URL이 잘못됐다. 403 에러가 났으니 뭐 파라미터를 잘못 입력했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 어디 쪽이 문제가 있는지 IP 쪽 아니면 뭐 포트 쪽 아니면 뭐 HTTP 응답을 보건데 내가 파라미터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뭐 URL을 잘못 쳤거나 이런 식으로 어디가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OSI 치게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TCP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사실 3웨이 핸드쉐이크는 크게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 자주 볼
이유가 없는 게 TCP 연결이 잘 안 됐다면 통신 자체가 안 나갔기 때문에 TCP 연결이 안 됐구나 하고 금방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 통신 한번 보내봤는데 조금 응답이 늦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 과연 이 중간에 가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가 문제인가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 느린 건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TCP 덤프를 떠봐서 와이어샤크로 뜯어봤을 때 3웨이 핸드쉐이크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3웨이 핸드쉐이크조차도 느렸다면 네트워크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인프라 팀에 요청을 하면은 원인 분석을 잘 해주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3웨이 핸드쉐이크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3웨이 핸드쉐이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4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저희가 연결이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라 사실 문제를 나중에 일으킬 여지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L4 타임아웃 같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리를 위해서 쫙 지우고 시작하면 중간에 이제 L4 스위치가 있다고 칩시다. 서로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 L4 스위치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정합니다. 우리 타임아웃을 서로 30분으로 하자 해서 30분으로 맞춰 놓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타임아웃이 나버립니다. 자, 이 경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계속 너네가 잘못 설정했지 하고 서로 이제 계속 확인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서로 확실하다고 확인을 받았음에도 계속 이제 10분이 지났을 때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은 한번 중간에 있는 인프라 쪽도 의심할 겸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TCP 덤프를 떠가지고 와이어샤크로 봤을 때 4웨이 핸드쉐이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중간에 L4가 타임아웃을 내서 끊어버린 경우에는 4웨이 핸드쉐이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타임아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분이 지나서 타임아웃을 내는 경우에는 4웨이 핸드쉐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4웨이 핸드쉐이크가 이제 와이어샤크 뜯었을 때 나왔으면은 서로 30분 했다고 나온 게 둘 중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였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중간에 인프라 쪽에서 어떤 L4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타임아웃을 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4웨이 핸드쉐이크의 알아뒀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웨이 핸드쉐이크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상태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핀 웨이트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보낼 거고, 그러니까 나는 끊었는데 상대가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핀 웨이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웨이트 상태인데요. 이제 핀 웨이트와는 반대로
상대는 이제 끊었고 끊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직 안 끊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개발 미스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켓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나중에 클로즈 하는 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까먹으면은 나중에 소켓 낭비가 꽤 날 수 있는데 이거를 클로즈 안 했다고 해서 컴파일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까먹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태를 봤는데 클로즈 웨이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소켓 클로즈 하는 걸 까먹었구나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자주 나오는 게 바로 타임 웨이트 상태입니다. 이제 서로 아까는 끊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잘 돼가지고 끊기로 해서 다 끄는 상태인데, 다 끊고 나서 이제 포이 핸드 쉐이크 했을 때도 설명했다시피 뒤늦게 올 수 있는 패킷이 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킷들을 위해서 이제 잠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통신이 매우 많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뭐 10만 개의 통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전부 다 이제 뭐 10만 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10만 개 원래는 안 되지만 10만 개라고 치고 10만 개가 왔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했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TCP 연결하고 끊었기 때문에 1, 2분 동안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타임메이트 상태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할당했던 포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타임메이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트 부족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타임메이트 디폴트가 아까 1, 2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줄임으로써 소켓 부족 가능성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켓이 부족할 만큼 서버가 많은 통신을 했을 때 한 번쯤 고려해 볼 법하다 하는 게 이제 타임메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은 TCP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흐름 제어 자체는 상대의 수신 버퍼가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수신 버퍼가 이제 관련된 게 SND, WND에서 WND는 윈도우고요. SND는 이제 샌드 할 때 송신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송신 윈도우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를 갖고 상대의 수신 버퍼가 얼마나 바쁜지 판단할 수 있고, 이게 CWND는 그때 설명했다시피 이제 혼잡 윈도우의 크기인데, 이거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서로 통신하고 있는 사이에 라우터가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 서버의 상황과 중앙에 있는 라우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TCP의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다. 그거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SS 명령어고, 지금 나오는 이제 윈도우 크기까지 하려면은 -IT 이런 명령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씀으로써 버퍼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TCP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DP입니다. UDP는 이제 설명하기 앞서 지우기 시작하겠습니다.
UDP는 흔히 설명들을 간단하게 할 때, 상대가 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막 던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들 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 얘기를 깊게 해보면은, 이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던지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던져가지고 이 수신 버퍼가 꽉 차버립니다. 꽉 차버렸을 때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버립니다. 그냥 아예 버려지고요. TCP 같은 경우에는 버리지 않고 이제 이 들어온 것을 큐에 쌓아놓고 기다리는데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UDP가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를 로그에는 안 뜰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막 해서 버려졌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nstat 명령어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확인해 볼 만한 게 이제 UDP RCV 버프 에러였습니다. 이게 RCV가 수신이라는 리시브를 뜻하는 단어고 버프가 버퍼인데 수신 버퍼가 꽉 차서 버린 패킷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UDP에서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수신 버퍼의 크기가 꽉 찼기 때문에 일부 버려지는 패킷들이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건 서버가 UDP를 가져가는 게 오래 걸렸거나 그러니까 서버 처리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금 세팅해둔 수신 버퍼가 크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판단을 해야 한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고 UDP랑 TCP는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UDP와 TCP 비교를 위해서 잠깐 지워보면 네 지우고 이제 예를 들어서 TCP 통신한다고 치겠습니다. 보내서 수신 버퍼가 있고 패킷을 이제 5개짜리 HTTP 요청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했는데 하나는 아직 안 갔고 나머지는 이제 해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서버가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담아두고 이 마지막 친구가 올 때까지 이 서버 OS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안 넘깁니다. 이 친구가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UDP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5개짜리 패킷을 보낸다고 치면은 이렇게 4개 도착하고 하나가 없으면 UDP는 그냥 줍니다. 얘는 다 주기 때문에 지연이 덜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UDP는 실시간성에서 쓰는 이유 중 큰 이유에 차지하고요. TCP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 이거 올 때까지 다 안 준 이유가 얘는 순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2번, 뭐 4번, 5번이고 3번이 안 온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3번이 만약에 도착해서 늦게 왔더라도 이거를
순서를 1, 2, 3, 4, 5 맞춰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줍니다. 자, 반면 UDP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 2, 4, 5가 와 있고 나중에 3이 왔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먼저 줘버리고 3 왔구나 하면 그냥 3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 너무 늦게 왔잖아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빠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크게 상관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네 안녕하세요를 했는데 뭐 자, 순서가 꼬여가지고 안녕하세요 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뭐 지터 버퍼라는 것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일단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건 TCP와 UDP의 차이로 이제 신뢰성이 높고 실시간성에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버퍼를 담가두고 순서를 맞춰서 주거나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주고 본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차이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T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송신 윈도우도 있었고 뭐 혼자 윈도우도 있었고 이 영역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서버에서 OS에서 알고리즘을 구축해가지고 이런 방금 받는 버퍼 크기들을 TCP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널널할 때는 줄였다가 뭐 많이 찼을 때는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게 TCP인데 UDP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잘 안 쓸 거지만 가끔 이제 커널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수신 버퍼 최대 크기를 뭐 늘리고 NIC 레벨 입력 그 최대 크기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UDP가 받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아까 포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포트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아까 타임 웨이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고쳐 나갈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커널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TCP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부 알아서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UDP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튜닝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것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소켓당 200kB 정도가 디폴트 인트인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할 만한 게 저희가 전화 통화할 때 약 100kB를 이제 초당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 음원 자체가 100kB고 목소리 자체도 꽤 큰 편인데 그중 이제 그것보다 2배가 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늘리는 경우는 뭐 영상 이런 쪽일 거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실시간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전화보다 데이터 양이 작을 거기 때문에 UDP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진행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TCP, UDP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